나미비아는 아프리카 서남부에 있는 거대한 나라로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땅 크기에 비하면 8배가 넘는 크기이지만 그 넓은 땅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으며 완전히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인구 밀도 지도에서 아프리카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남서쪽 모퉁이 전체에 걸쳐 큰 공터가 있는데 그 빈 공간의 대부분을 나미비아가 차지합니다. 이 넓은 땅에 250만 명의 인구만이 살고 있어서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평균 평방 킬로미터의 땅에 3명밖에 살지 않는 셈인데요. 호주나 캐나다보다도 더 낮은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몽골보다 수치가 아주 조금 높을 뿐입니다. 그러나 몽골은 시베리아의 황량한 툰드라와 황량한 고비 사막 사이에 완전히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미비아는 내륙국이 아니며 사실 해안선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 중 10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인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해안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 근처에 위치하므로 해상 무역과 어업이 용이하고 해양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광 및 해양 스포츠 등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해안선에 거주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이에 대한 완벽한 예일 텐데요. 미국 인구의 60%가 대서양, 태평양 또는 오대오의 해안에 직접 인접한 772개 카운티 중 하나에 거주합니다. 중국도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의 막대한 인구의 약 60%가 태평양 연안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 밀도 지도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해안선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동일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호주도 거의 예외가 없으며 아마도 나미비아가 가장 큰 예외일 것입니다. 이 지역이 흥미로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나미비아 해안선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나미비아 국가의 이름을 따온 좁은 나미브 사막이 완전히 해안선을 덮고 있으며 이 사막은 앙골라 남부에서 남아프리카 북서부까지 2000km 이상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미비아 해안선 전체에서 이 사막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공룡이 지구를 배회한 때부터 나미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며 가장 건조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1년 내내 강수량이 2mm이고 해안의 기온이 섭씨 9도에서 45도로 남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진정한 사막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입니다. 나미비아를 지나는 남동쪽 무역풍은 일반적으로 인도양에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불지만 먼저 중앙고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바람은 드라켄스버그 산맥을 지나며 습기를 많이 잃게 되어 나미브 사막에 도달할 때쯤이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그런 다음 벵겔라 해류의 차가운 물과 충돌하여 남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대서양 쪽에서 부는 습하고 찬 바람이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와 마주치면 더 차갑고 습한 대서양 바람이 지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차갑고 습한 대서양 바람이 지면으로 내려가게 되어 강수량을 생성하는 대신 나미브 사막에 종종 짙은 구름과 안개가 끼게 됩니다. 실제로 1년에 180일 이상의 짙은 안개 상태로 인해 나미브 해안선은 선원들에게 수세기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손꼽힙니다. 그 증거로 태고적부터 오늘날까지 1000개 이상의 다양한 난파선이 나미비아 해안선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이 해골 해안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욱한 안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곳을 항해하는 배들이 길을 잃거나 난파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수백 개의 녹슬고 썩은 구멍들이 해골 해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이 지역은 항해하기에 위험해 인근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미비안 해안선에 사람이 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항구 전체 해안이 매끄럽고 남대서양의 거센 파도의 영향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정박할 항구를 짓기에 좋지 않다는 지리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골 해안에는 단지 두 개의 항구 도시인 루테르츠와 웰비스 베이가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 루테르츠가 좋은 천연 항구처럼 보이지만 수심이 얕고 바닥이 바위로 가득 차 있어 대형 현대식 컨테이너 선박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웰비스 베이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천연 심해 항구이며 이곳이 수도 다음으로 큰 도시인 이유입니다. 나머지 해안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강수량이 매우 적고 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미브 사막 전체가 거의 불모지이며 이 지역 강의 대부분은 지하로 흐르거나 연중 대부분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미브 사막을 통과해서 오마우루 바다에 닿는 강은 단 2개뿐입니다. 그러나 강의 흐름이 1년 내내 불규칙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어떤 지점에서는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로 인해 나미비아 전역에서 농업을 위한 물 공급이 어려우며 나미비아 땅의 약 1%만이 실제로 경작 가능하다고 간주됩니다. 1년 내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강으로는 남아공과의 남쪽 국경을 이루는 강인 오렌지 강이 있긴 하지만 하구에서 상류로 불과 33km 지점에 급류와 모래톱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내륙지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미비아 땅에서는 바다에서 나미브 사막을 통해 내륙 지역으로 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없으며 해안에서 내륙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상품을 이동하는 방법은 고속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거나 그것들을 모두 항공편으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 10번째로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나미브 사막과 해골 해안이 내륙과 바다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륙에 묶인 나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 말 유럽인 최초로 포르투갈인이 나미비아를 찾아온 후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식민지 빈민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미비아에 150년 전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이유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866년 한 15살의 아이가 오렌지강 근처에서 2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후 다이아몬드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비어스 형제가 가진 남아공의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영국 외무상 킴벌리의 이름을 따서 그 일대를 킴벌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주한 약 5만 명의 광부들이 수십 년 동안 곡괭이와 삽만 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낸 곳으로 그 구멍은 지금까지 손으로 판 구멍 중 가장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부들은 거의 1세기 동안 2,700kg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추출했지만 무분별한 채굴로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은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광산이 발견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나미비아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더 캐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독일에 의해 19세기 후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매장지를 찾기 위해 독일 식민지 개척자들은 나마와 헤레루와 같은 저항하는 지역의 많은 원주민 부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 약 8만 명이 1904년과 1908년 사이 불과 4년의 기간 동안 학살당했습니다. 다행히 현대 독일 정부는 결국 1세기 이상 후인 2021년에 공식적으로 대량 학살로 인정하고 독일이 10억 유로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독일인들은 남아공의 킴벌리 광산처럼 지하 어딘가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찾았지만 의외로 다이아몬드는 나미브 사막의 모래 언덕과 루데리드 마을 근처의 해변 건너편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모두 동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중앙남 아프리카의 높은 고원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천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이아몬드는 점차 오렌지 강으로 흘러들어가 대서양으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벵겔라 해류가 다이아몬드를 흡수하여 나미브 사막의 해안가에 모두 퇴적시킨 것입니다. 나미브 사막의 해안선 또는 얕은 해저에 있던 독일인들은 곧 이 사실을 알아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미비아를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 식민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렇게 나미비아는 식민 통치의 역사를 통틀어 수백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미비아의 다이아몬드는 고품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며 수익으로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생산국입니다.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나미비아 정부와 협력하는 주요 회사인 드비얼스 코퍼레이션이 최근 2022년 3월 벵굴라 잼이라는 새로운 선박을 선단에 추가했으며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저 다이아몬드 최강선으로 주문 제작하는 데 4억 2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확량이 증가하여 다이아몬드 생산 상위 5위로 국가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였던 나미브 사막 전역에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자원도 있었습니다. 해안선에서 불과 70km 떨어진 텅 빈 사막에서 발견된 우라늄 강산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5번째로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우라늄은 현재 수십 년 동안 중국과 프랑스 전역의 원자력 발전소에 동력을 공급해온 나미비아 최대의 수출품입니다. 이렇게 나미브 사막이 이전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장소였지만 세계 무대에서 점점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나미비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미비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원유를 생산한 적이 없는 나라지만 그 북쪽에는 풍부한 유전인 앙골라가 이웃에 있는데요. 나미비아 해안에도 유사한 유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 일대를 수년간 탐사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022년 2월 상당한 양의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미비아의 오렌지 분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최대 110억 배럴가량의 많은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미비아는 세계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미비아는 2026년까지 석유 생산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만약 그 양이 앙골라처럼 하루 120만 배럴에 근접한다면 나미비아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발견을 통해 나미비아의 GDP를 2040년까지 2배로 올릴 수 있으며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미비아는 이웃인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불평등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백인 나미비아인이 국가 인구의 약 5%에 불과하지만 나미비아 전체 농지의 약 7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나미비아는 여전히 식민주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석유 및 가스 발견으로 인해 유럽 에너지 회사가 뛰어들며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빈국이지만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나미비아가 세계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